어느덧 제강 63강 마지막 수업 시간이 돌아왔네요. 자, 262페이지부터 마지막 제강 마지막 CBT 대비 이론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다시 이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또 여러분에게 사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교과서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교과서 응용 3회 그 224페이지부터 53강 수업을 시작했는데요. 그때 제가 이 책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224페이지를 225페이지로 여러분에게 공지하고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계속 페이지가 쭉쭉 밀려서 61강 수업까지는 그 페이지를 한 페이지씩 밀어서 그러니까 늦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224페이지는 225페이지로 225페이지는 226페이지로 이렇게 한 페이지씩 뒤로 미뤄서 그렇게 제가 안내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 페이지를 수정하니 여러분들 잘 참고하셔서 저 강의를 들어주시고 책 페이지를 맞추어 주시면 아마 혼돈이 없을 겁니다. 자, 262페이지 용어입니다. 전기로 용납기 고전력에 의하여 고처리 용해를 시작할 때 노 및 노저에 흘러내리기 시작하는 시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용납기라고 합니다. 이런 것도 실기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용납기가 무엇인지 그 정의를 써보세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써야 됩니다. 59번 조궤로 강궤 제조할 때 탈산도에 따라 강궤 분류를 합니다. 탈산도가 큰 순서대로 옳게 나열된 것을 이건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별도 설명을 여러분 책에 덧붙이지 않습니다. 킬드강, 세미킬드강, 린드강 또는 캡트강이 있으면 킬드강, 캡트강, 린드강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제강 용어 해설입니다. 특수조 올이라는 건 한자로 전이죠, 그죠? 요걸 올은 한자로 전입니다. 올을 전이라는데 올용선조업 또는 전용선조업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본래 전로제강에서는 원칙으로는 저 용선을 다 써도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여러가지 합금 성분이나 이런 거에 있기 때문에 용선만 가지고 조업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올 용선 조업할 때는 그 이제 특수 조업에다가 분배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LDAC 이것도 많이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LDAC는 OLP라고 많이 한다고 그랬죠. OLP는 뭐냐면은 OLP는 산소를 렌스를 통해서 산소와 함께 파우더 타랑 가루를 동시에 넣어서 우리는 게 OLP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LDAC에는 또 뭐가 있냐면 OC 여기 P까지 이르는 OC와 석회 분말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것들을 LDAC라고 하는데 여러분 LDAC의 대표적인 것은 여기 OLP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칼도법 이거는 타랑하는 처리법이죠. 그 다음에 또 이거는 이제 특별한 어떤 물질이나 이런 걸 넣지 않지만은 그 산소 렌스를 높이고 낮추는 데 따라서 산소 렌스를 올려버리면 소프트 블로우고 내려버리면 하드 블로우가 되겠죠. 요것도 특수조업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중강제 그 다음에 캐치 카본 가탄법 등이 있습니다. 특수조업에는 상당히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자, 올 용선 조업은 당면 측정할 때 왜냐하면 당면 측정할 때는 용선만 집어넣습니다. 올 용선은 당면 측정할 때
노에서 그 영구연화가 있습니다. 무조건 계속 교환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 데는 좀 열을 덜 받는 곳이나 이런 데는 영구연화를 씁니다. 영구연화를 해서 무한정 쓰는 게 아니고 즉 오래 쓸 수 있는 거. 노의 영구연화가 돌출대가 튀어나와 있을 때, 이럴 때는 그 튀어나왔는데 그 잘못 고철 같은 거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손이 되겠죠. 그 다음에 회산의 사정, 공장 사정이나 같은 말이죠. 그때는 전용선 조업할 수 있습니다. 요것도 실기에서 올용선 조업하는 그 원인 몇 가지를 적어보라 하면 이렇게 적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LD, LC, 뭐 여기에서는 뭐 OCP 이거 여기에서는 참 여기에 P가 빠졌네요. 근데 여기 뭐 OCP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LD, LC 하면 여러분 무조건 알아주셔야 되는 게 OLP입니다. 제 강의는 이렇게 약자가 많습니다. LDH의 대표적인 것이 OLP다. 이렇게 알아주세요. 산소 렌스를 통하여 산화칼슘을 노에 장입하는 방법입니다. 산화칼슘을 파우더 가루를 산소 렌스에서 산소와 함께 투입하여 장입하는 방법입니다. 이걸 LDAC 또는 여기에서 요거까지 OLP 그까지만 알아두세요. 자, 칼도법도 몇 번이나 이야기했습니다. 그 선철, 고로에서 나온 선철의 인이 굉장히 많을 때 고인선 처리를 위해서 필요한 방법입니다. 칼도법이. 스웨덴에서 개발했는데 노를 전로를 기울인 상태에서 고속 회전하는 게 칼도법입니다. 그래서 기울여서 막 고속 회전하면은 용광과 슬래그 반응 면적이 정대됩니다. 그래서 이제 탈항할 수 있습니다. 전기로 환원기의 슬래그 역할, 전기로일 때 그렇습니다. 그냥 슬래그 역할일 때는요, 1번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요건 전기로 환원기에서는 반드시 뭐를 제거하냐면 황을 제거합니다. 전기로 환원기에서는 반드시 황을 제거합니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슬래그와 공통사항입니다. 산소 운반자로 산화체를 보유하고, 외부 가스 흡수 방지하고, 산화 방지하고, 열의 방출 차단할 수 있는, 그렇게 이게 이제 실기로 쓰라 할 때, 이런 걸 여러분들 외워 쓰려면 힘듭니다.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보온이라고만 써도 맞습니다. 보온. 슬래그는 보온. 요렇게 줄여서 답을 쓸 때는 이렇게 줄여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산화철 보유 외부가스, 그러니까 외부란 말도 가스 흡수 방지, 요것도 되겠죠. 그 다음에 산화 방지, 요런 식으로 써주면 벌써 일반적인 슬래그일 수도 하나, 둘, 세 개는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좀 내가 왜 그러냐면 주관식 시험을 칠 때는 어차피 이어다 주면 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 기억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쉬운 것을 이제 거기에다가 뭐냐면은 쉬운 것을 여러분이 이제 평소에 연습을 했다가 그걸 답을 쓰면 됩니다. 여기에도 뭐 열의 방출 차단할 수 있는 보온 역할인데 이렇게 어떻게 답이 옵니까? 보온 역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없는데 슬래그가 또 이제 그게 빠졌네요. 그 뭐냐면은 그 교반을 잘 해준다 뭐 이런 거 또는 아니면은 유동성을 좋게 한다. 요건 전기로 환원기야. 그런데 다른 일반 슬래그는 유동성 향상 요런 것도 되겠죠. 그죠? 죄송합니다. 요렇게 하면 벌써 몇 개가 되잖아요. 그렇게 하여튼 쓰라면은 요걸 내가 유리한 대로 평소에 공부를 해서 답을 쓰면 됩니다. 소프트 블로우, 고탄소, 저인강 제조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산화 반응을 좀 적게 하는 거예요.
렌스 높이를 높이고 오토 압력을 낮추니까, 그러니까 에너지 공급도 줄어들고 산소도 줄어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은 탄소는 많이 남아요. 탈탄이 적게 돼요. 이는 말이죠. 낮은 온도에서 많이 제조되니까 여기에서는 고탄소 저인강 제조, 여기에 키포인트가 됩니다. 하드 블로우. 이거는 탈탄 반응을 촉진합니다. 그래서 산화철 생성력 낮추기 위해 분사압력 크게 하거나 분사거리 짧게 하는 조업입니다. 그렇겠죠. 자, 그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263페이지입니다. 영광 유출 대비 유의사항 사고 발생 시 취할 사항이 틀린 것을, 영광 유출할 때는 주의 작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 작업은 대피해야 되겠지, 그죠? 나 영광 유출할 때 주의 인화물질, 폭발물 제거해야 되겠죠? 다 영광 유출 부위에 물을 뿌리면 이게 폭발합니다. 순행품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영광 폭발에 주의하고, 그렇죠? 방열복, 방호면을 착용한다. 이런 것들도 객관식으로 나왔지만 주관식으로 몇 가지 써라면 얼마든지 작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광에 물을 뿌리면 급격한 수증기 발생으로 폭발합니다. 갑자기 그렇게 하면. 63번 생산 능률 향상을 위해 여러 레이더 영광을 계속 이제 턴지시에 공급해가 주조하는 것을 연연주법이라고 합니다. 이 연연주법은 여러 개의 레이더도 있지만은 이건 레이더법이지만 그 다음에 턴지시, 턴지시 이동하여 계속 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 개의 레이더 영광 계속 공급하는 것. 그 다음에 여러 개의 턴지시를 이동시켜서 계속 이제 공급하는 것. 그래서 요거 여러 개의 턴지시, 여러 개의 레이더, 요걸 다 알아두세요. 자, 이걸 연연주법이라고 합니다. 65번 조개로 생산된 진정강 특성으로 부적합한 것은, 진정강은 위에 V자처럼 파이프가 심하게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쪽을 통해서 많이 가스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탄소 성분 범위 비교적 넓다. 그래서 탄소 성분 범위는 이 친구가 비교적 넓습니다. 그 다음에 킬드간의 표면이 깨끗하지는 않습니다. 편석이 적게 나타난다. 맞습니다. 진정강 보면은 강력한 탈산지를 사용하고 완전 탈산한 강입니다. 강괴 상부 파이프가 심합니다. 기포 편석 적보 내부 조직 균일합니다. 회수율 낮고 값 상승합니다. 표면이 깨끗하지 못하다. 이렇게. 자, AOD 이런 거는 이제 약자로 되죠, 그죠? 알곤, 오xygen, 산소, 디카뷰리제이션에서 이거는 아르곤과 산소를 이용해 가지고 탈탄하는 겁니다. 산소, 아르곤 가스 취입하는 풍구가 설치된 장소는 여기 어디냐면 노저 부근 측면입니다. 노 및 노저 부근 측면에서 주로 특히 아르곤을 많이 불어넣어 줍니다. 자, AOD 다시 한번 더 설명하면은 아르곤과 산소를 취입합니다. 탈탄, 탈가스 처리하는 게 AOD입니다. 스테인리스강 정연조업에 사용되는 노입니다. 스테인리스강입니다. 꼭 알아주세요. 스테인리스강. 스테인리스강에 이제 쓰인다 하는 것을 자, 스테인리스강 요거 알아주셔야 됩니다. AOD. 자, 다시 한번 더 설명하면은 스테인리스강 정연조업에 사용하는 노입니다. 전로와 비슷한데
산소 외에 아르곤 취입하는 풍구는 노하부의 측벽, 노저입니다. 노저 부근이나 노하부나 같습니다. 측벽에 설치 후 히스가스, 이제 산소에 의해서 탄소 같은 게 제거되고 나면 히스가스입니다. 이 히스가스 기포 상승할 때 계속 탈탄 반응이 생기게 설계된 놈입니다. 주로 정지로의 연결 후 많이 사용하며 탈탄 탈환 가능하며 용광 성분 온도 미세하게 조정할 수 있는 청정광 제조법입니다. 69번 연속유조 턴디시 설비의 재산화 방지 방안으로 부적합한 것은 턴디시 뚜껑을 덮어버린다. 밀폐해준다. 그럼 재산화 방지하겠죠. 나 서브머지드 노즐, 이 노즐을 그 용광 속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그걸 서브머지드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올라갈 수 있도록, 조용히 올라갈 수 있도록 서브머지드 노즐. 다 오픈 노즐은 공기하고 다 접촉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오픈 노즐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슬래그 중 FeO, MnO, SiO2를 줄여줘야 되겠다. 자, 요런 이제 오픈 노즐 대비 침지 노즐 사용 장점. 용광 재산화 방지. 용광 재산화 방지. 그럼 용광이 또 스플래시 방지입니다. 그럼 고품질광 제조. 맞죠? 그죠? 그래서 요즘 침지 노즐을 많이 씁니다. 용광 비산해야 화상을 예방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제강 63강 수업을 마지막으로 일단 여기에 유튜브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제가 실수도 많이 하고 불충분한 설명도 있었는데 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이 앞으로 계속 이제 이 제강, 재선이 CBT 대비 공부를 하고 또 이제 NCS 대비 또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제가 또 비록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또 그걸 책을 기준으로 언젠가는 강의를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동안 수고했습니다.